안녕하세요, 눈미의 눈탱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NFT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기존의 사업에 NFT를 접목하는 사례부터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NFT 프로젝트에 대한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주기적으로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NFT에 대한 소식을 묶어서 전달해드리는 월간 NFT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월 NFT 소식은 먼저 쑥쑥 크는 NFT 시장, 글로벌 빅테크, 그리고 국내 엔터테인먼트에서의 NFT, 그 다음에 유통가, 그 다음에 국내 특허청에서 NFT를 어떻게 보는지, 그 다음에 카드사, 예술계, 국내 대기업인 삼성과 LG, 가전회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NFT 관련된 사건과 사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FT 시장에 대해서 볼 건데요. NFT 한 달 거래액이 7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번 기사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FT에 대한 기사인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은 최근 3개월 NFT 시장 신규 활성화 지갑 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새로운 지갑들이 생성이 돼서 시장에 들어왔냐라는 뜻인데요. 작년 11월 15일 날 반짝 올랐다가 다시 하향세를 걸었거든요. 이때는 아마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때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게 1월부터 차츰차츰 올라오더니 1월 31일에는 42,000개나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이렇게 많이 늘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신규 활성화니까 이것들이 모두 누적이 되겠죠? 11월부터 1월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면은 최근 3년간 NFT 총 판매 건수 및 판매 금액 추이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보면은 굉장히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대략 21년 초반부터 급격하게 판매 건수와 금액이 치솟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때만 하더라도 크립토 펑크나 이런 거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 초 중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가격이 올랐죠. 그리고 최근을 보면은 아까 3개월간 신규 지갑 활성화 건수처럼 최근에 또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NFT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계속 신규 유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NFT에 접근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위터와 메타의 NFT 소식인데요. 사실 트위터의 NFT 프로필 사진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트위터에서는 NFT를 프로필 사진으로 할 경우에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하게 하는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트위터 블루라는 유료 서비스를 가입해야 할 수 있는데 현재 미국, 뉴질랜드 등 한 4개 정도 나라만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PC나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유튜브도 NFT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현재 영상 크리에이터가 제일 많은 플랫폼이 유튜브일 텐데요. NFT를 통해 크리에이터들이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한다고 하고요. 저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도 현재 NFT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월 22일 날 넷플릭스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는 NFT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닌데 현재 넷플릭스에서도 NFT를 사업에 도입하기 위해서 그래도 고민은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인 것 같고요. 사실 1월 22일이면은 이틀 전에 넷플릭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넷플릭스 주식 차트인데요. 1월 20일쯤에 실적 발표가 나면서 이때 한 20% 정도가 빠졌거든요. 그때 넷플릭스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향후에 가입자 수가 예전만큼 늘 것 같지 않다 이런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얘기를 하고 나서 넷플릭스가 이렇게 엄청 많이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로 그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제 생각에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자 넷플릭스에서도 NFT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도 자체 IP들이 있잖아요. 기묘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위쳐 등등 자신들만의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 또 녹이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좀 전에 트위터에서 NFT 프로필 사진을 도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이용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요.
이 기능이 공개되자 몇몇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굉장히 많이 날리잖아요. 이 기능을 보고 짜증스럽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NFT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NFT 시장에는 각종 사기와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며 NFT 투자자들은 수익을 위해 자꾸만 주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행동을 보인다. 이렇게 NFT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 하이브에서도 BTS 가지고 NFT 만든다고 했다가 팬들이 NFT를 이용하면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다, 이래서 굉장히 반발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NFT에 대해서 또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자신의 트위터에 이 NFT 공지 내용을 올리고 이것에 대해서 This is annoying 이라고 짜증난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까지 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NFT 소식을 전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어떤 NFT 소식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얼이 첫 솔로 앨범 발매 10주년으로 기념 NFT를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아카펠라가 더해졌다고 합니다. 클립 드롭스를 통해서 발행이 됐고요. 어떤 NFT인지 한번 들어가서 직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립 드롭스에 들어왔고요. 여기 보면은 나얼의 Principle of My Soul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들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LP판이 돌아가면서 음악이 나오거든요.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P판이 이제 서서히 돌면서 감미로운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고요. 이거 보면은 153이 에디션 번호인 것 같아요. 여기 3을 눌러보면은 아니네요. 에디션 번호는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얼뿐만 아니라 우리 힙합 대통령, 제가 정말 좋아하는 래퍼인데 개코도 NFT 시장에 진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리데이즈 프로젝트 리버스. 개코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개코는 음악을 NFT로 내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런 그림 같은 거를 낸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NFT 작품은 2020년에 아메바 컬처 창립 15주년 기념 행사에서 덴투나우에서 전시한 북향 시리즈 중 룸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때 이렇게 전시한 거를 NFT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고요. 그 외에 1월에 송가인도 한다고 했고, 또 브레이브걸즈도 NFT로 나온다고 했고, 여러 가지 가수들이 NFT 시장에 진입하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세븐, 1, 2, 3, 4, 5, 6, 7도 NFT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통 쪽을 볼 건데요. 월마트에서도 가상자산 NFT로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노린다고 합니다. 월마트 역시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건 없는데 7개 상표권을 출원을 했대요.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월마트가 등록한 신청한 상표는 월마트 커넥트 산하의 가상화폐 및 광고 관련 금융 거래를 위한 3개의 상표와 쇼핑 서비스를 위한 버스 투 스토어, 그리고 버스 투 커브, 그 다음에 버스 투 홈, 이런 거를 상표권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마트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메타버스에 월마트 이렇게 가게가 있는 거예요. 스토어가 있어가지고 이 스토어 안에는 이렇게 매장에서 파는 것과 똑같은 식의 가판대가 있고, 여기에는 뭐 고기 같은 것도 팔고요. 그러면은 고객들이 아바타로 이게 접속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장을 본 다음에 장바구니에 넣어서 결제를 하면은 집으로 이렇게 배송이 되는 이런 서비스도 하지 않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세계 쓱닷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작년 8월부터 한 서비스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 유통에서 어떻게 NFT를 쓰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은 이렇게 품질 보증서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특히 명품 같은 경우에 이런 품질 보증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품질 보증서를 종이 말고 이렇게 NFT로 발행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쓱닷컴에 들어가서 상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쓱 개런티라고 나와 있죠. 아래쪽에 좀 내려보면은 종이 보증서는 안녕, 디지털 보증서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디지털 보증서는 NFT 기반으로 만든 디지털 카드, 그래서 쓱에서 정품임을 보증하는 문서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상품마다 각각의 시리얼 넘버가 들어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카카오톡 내 클립 지갑에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가방을 쓰다가 어떤 사람한테 당근으로 팔았다, 그럼 그 사람한테 물건도 주고 여기 있는 보증서도 카톡으로 전달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중고거래 시에도 보내기 버튼 하나로 쉽게 디지털 카드를 양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대요. 생로랑의 어떤 가방을 사면은 발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안내가 나오고, 배송이 완료되면은 실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 버튼을 누르면은 카카오톡 안에 클립 지갑에 보증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NFT로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중고로 팔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보증서도 같이 전달드려요 하면서 보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클립에 대한 거는 제가 클립드랍스에서 NFT 구매하기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자세한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특허청의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자세한 이야기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는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네요. 특허청 대체 불가능 토큰 품은 지식재산 밑그림 그린다, 이런 제목이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NFT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비플의 에브리데이즈 시리즈 말도 있고, 그리고 메타버키스라는 이런 NFT도 나와 있고요. 이거는 제가 후반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이키에서 RTFKT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NFT가 저작권 침해 사례도 굉장히 많고, 이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이 저작권과 NFT를 어떻게 볼 거냐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정해진 건 없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논의를 할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교통 정리가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카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카드사는 왜 또 NFT 시장을 들어갔는지 한번 기사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